안녕하십니까. 북촌의 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오전 9시 15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9시 15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 정권이 곧 멸망한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직 아이디어 상품이 많습니다. 이렇게. 개구리인데, 개구리. 눈이 튀어나오고 입을 보니까 개구리 모양인데, 개구리가 자유여신상에 서 있는 모습을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품입니다, 상품.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팔아요, 이거. 근데, 한국 사람이 만드는 물건인데 여기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여기 지금 막걸리라고 지금 글자가 보이죠. 막걸리. 막걸리 깡통에다 넣은 막걸리, 그러니까 캔 막걸리인데 그림을 이렇게 한복을 입은 여자가 한국 여자가 한복을 입고 자유의 횃불을 들고 머리다 자유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한인들 중에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다행이네. 제가 이 기념품으로, 저는 뭐 막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걸리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걸리 별로 안 먹는데 이 막걸리 캔이 멋있어가지고 내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방송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 나가면 여기서 저희 숙소에서 조금 한 블록만 가면 주류 술 알코올 있잖아요. 주류 판매점이 있습니다. 주류 판매점. 술, 맥주는 아니죠. 술하고 와인, 샴페인 이런 걸 파는 그 주류 전용 판매점인데 거기 가게 되면 이 자유의 여신상 모양으로 4킬보다 더 높아. 4킬보다 더 높은 그런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에서 이 손에 요 횃불 분 여기 횃불 들고 있는데가 술병 들고 있어. 술병. 응? 그 로얄 셀류 같은 경우는 고급 술이잖아요. 비싼 술. 여기다 비싼 술병을 들고 여기는 술 메뉴판을 다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든 패러디에서 만든 것도 있어요. 하여튼 별게 다 있어. 재밌니? 미국 사람들 아이디어가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재밌는 상품 이거 아주 재밌는 상품이에요. 근데 왜 코카콜라에 왜 이런 이미지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코카콜라에다가 이렇게 자유인상을 집어넣으면 멋있겠네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내가 코카콜라 북한 지사를 내가 직접 운영할 거니까 그때 내가 코카콜라의 병에다가 자유의 신상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기본 주제를 하겠습니다. 미국인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죠. 그러니까 백인들은 무슨 맹세할 때 무슨 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혹은 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나의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럼 그보다 더 높은 단계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맹세입니다. 그런 같은 건데, 하여튼 이 유럽인들, 백인들, 즉 이 미국인들이 신을 거론한다. 그다음에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이거 아주 그냥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할 때 신의 이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뭐 맹세를 한다든가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거 반드시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기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 82년도에 대통령이 됐던가요? 근데 그 레이건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연설하면서 거기서 소련을, 당신 소련이지, 구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악의 제국. 악마의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악마의 제국. 그래서 일단 악마의 제국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용어니까 악마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용어니까 그건 신과 관련된 이름인데 신 이름으로 이거 소련을 저주한 거예요. 말하자면 악마의 제국이라고. 그리고 망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망한 이후에 1990년대 이 중반 후반일 때 미국에서 불량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불량국가. 근데 그때 불량국가 안에 미국이 1990년대 후반기 미국 정치계에서 나왔던 불량국가라는 용어 안에는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쿠바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순서대로 보면 제일 먼저 수단이 날아갔어. 수단이 독재 정권이 날아가고 지금 수단이 남북으로 북수단, 남수단으로 갈라졌어요. 수단 끝났어. 그 다음에 리비아의 가다피 죽어버렸고 끝났고 그 다음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날아갔고 2003년에 그 다음에 시리아는 2024년 12월에 시리아 정권이 망하고 그 아사드 그놈 새끼 지금 러시아의 망명가에서 숨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쿠바하고 북한인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7, 8월쯤 되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아마 쿠바가 이제 항복 선언하고 공산당 해체 선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전환한다는 선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쿠바 공산국가가 망하고 쿠바가 친미국가가 되는 거지. 올해 하반기에. 이미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마음 먹으면 지금은 쿠바 같은 건 뭐 미국 땅에 가까우니까 뭐 그냥 미국 땅에서 본토에서 그냥 플로리다에서 전투기가 날아가도 뭐 쿠바 가서 폭격하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쿠바는 뭐 작은 나라고 군대도 별로 없어요. 베네수엘라보다 더 작은 나라, 군대가 더 약한 나라가 쿠바인데 무슨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뭐 한 개 여단쯤만 보내면 그냥 끝나는 거지 무슨. 근데 그냥 뭐가 문제인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미국 땅이 너무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쿠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쿠바 사람들하고 미국에 사는 쿠바 사람들이 서로 연기가 많다고. 그래서 쿠바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면 쿠바의 난민들이 지금 쿠바 인구가 뭐 900만 명 정도 되는데 900만 명 조금 넘는데 이 공산국가의 빨갱이 국가들은 이거 통계를 조작하기 때문에 뭐 천만 명이 넘다 한자면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9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칫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그냥 배 타고 미국으로 말해 난민들을 밀려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쿠바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골치 아프잖아요. 갑자기 그 200만 명이 난민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래서 쿠바를 군사적 공격하지 않고 천천히 지금 말려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민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쿠바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쿠바는 끝났어요. 쿠바는 이미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건 북한 하나입니다. 2002년 그러니까 2002년 2001년
2001년 9월 11일에 9일 결혼하고 그리고 2002년이지. 2002년 1월 30일 날, 1월 29일 날 이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공식적으로 아기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기축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2002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이라크 쳐들어가서 후세인 죽여버렸고, 이란은 뭐 올해 다 죽여버렸고, 이란은 그래도 25년 더 갔네. 24년을 더 갔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란 다 죽여버렸고, 이란이 뭐 아직도 국가가 있는데 무슨 공화국이 있는데 무슨 죽었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란의 나라가 없어지면, 지구상에서 이란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지. 이젠 악의 축국가에서 악당의 역할을 못하는 나라로 된 거지, 말하자면.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없어지고, 아니지. 육군은 그냥 아직 남아있지, 이란 땅에. 해군, 공군, 완전 전멸되고, 핵시설 다 두드려 맞고, 미사일 가지고 있는 거, 한 20% 남겨놓고 지금 한 80% 다 때려부셨고, 그 20%도 남아있는 거 다 없애버릴 수 있지만, 미국 가만 놔둔다고. 20% 정도는 남겨둔다고. 그리고 이란의 지도자, 그 악당, 최고 악당놈, 그 악마 같은 놈, 그놈, 호메네이부터 시작해서, 전쟁 첫날에 48명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죽여가지고 지금 거의 한 80명 죽였잖아. 그러니까 뭐 통치경이 마비되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란도 이제 망했고, 쿠바도 망했고, 근데 이란도 망했지만 공식은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항복합니다. 이런 말 안 한다. 그냥 미국이 다시는 미국이 개기지 못하는 정도로 만들어 놓는 거지. 쿠바도 이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쿠바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하나 딱 남았네요. 북한. 그러니까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첫 일기 때, 일기할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를 아기축이라고 그랬다고. 불량국가라고 그랬다고. 불량국가라는 게 뭐야? 악당 국가지. 근데 베네수엘라 나라하고 이란 나라하고 북한 하나 남았어. 역시 북한 하나 남았어. 2023년 10월 2023년이면 이때는 바이든 정권인데, 이때 미국 상원 공화당, 미국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아기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 하원의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맞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아기축이다. 미국이 적이다. 딱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고 하원이고 하원이고 상관없이,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상관없이 미국의 대정책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중에서 이란은 나라 같고, 그 다음 중국, 러시아는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은 핵무기 가진 강국하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는 끝났잖아요. 이미 러시아는 이제 무슨 이란은 사실 러시아는 이제 강국도 못 돼. 진짜 만약 전쟁할 수 있는 핵무기를 빼고 나서 핵무기를 제외하고 전쟁 진짜 전면전 붙는다 그러면 이 러시아는 중국한테도 못 이기고 인도 같은 나라도 못 이겨. 지금 그 우크라이나도 못 이기는 거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는 미국이 적이 못 돼. GDP 규모를 볼 때 미국이 100이면 러시아는 지금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10%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무슨 적이야, 미국이. 미국의 적이 될 수 없지. 그 다음에 중국인데, 중국이, 경제, GDP 규모를 볼 때 미국이 100으로 보면 중국이 지금
한때 70m, 73인가 74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62%까지 떨어졌는데 실제는 아마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중국도 통계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 공산국가 그러니까 통계를 조작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뭐 GDP를 지금 발표하고 조작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이 50%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러시아나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나라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꼬봉들 시켜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의 똘마니들을 시켜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 미국 사람들이 신 이름으로 저주하고 신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악의 축 중에서 남아있는 건 북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아마 반드시 북한 정권을 교체합니다. 반드시 교체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언젠가 하는 문제인데 그 언젠가 하는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이 올해까지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10월 달에 하겠지만 작년까지 해서 23번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투표 없이 무투표로 통과됐어요. 자, 이렇게 해마다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했는데 그러한 북한 정권을 가만 놔둔다. 그럼 유엔이 뭐가 돼? 유엔이란 국제기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유엔 인권 이사회라는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아니, 24년 동안 해마다 인권 규탄한 그 북한을 가만 놔둔다? 그럼 뭐 유엔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유엔이 자기 그 체면을 한번 세우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이제 한번 이제 유엔 이름으로 한번 이제 북한을 이제 공격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결의안이 계속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몇 번 통과됐어요. 한 20년 동안 지금까지 20년 동안 7번인가 지금 북핵 반대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그렇게 통과 계속 시켰는데 그런데 그런 놈이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그걸 위협하겠다. 세계를 위협한다. 그러면 그럼 그 북한 그 유엔 인권 이사회도 유엔 그 안전보장 이사회도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유엔이 자기 존속을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그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유엔 이름으로 북한을 이제 쳐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유엔 탈퇴하려고 그래. 탈퇴. 유엔 탈퇴가 앞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국제연맹이 있었지요. 1919년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45년에 국제연합 만들었잖아요. 지금 국제연합도 깨고 그리고 국제연방으로 가게 될 겁니다. 국제연방이라는 조직이 앞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 국제연방에서는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권을 가진 거 5개면 상임이사국 따위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똑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러니까 유엔이 아니지. 국제연방의 안전보장이사회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똑같은 나라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건 뭐야? 거부권 가진 그런 상임이사국이 없는 그런 나라를 그런 국제기구를 앞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근데 유엔을 깨버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국제연합을 깨버리고 국제연방을 만들 건데 국제연방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유엔을 깨버리기 전에 미국이 유엔에서 탈퇴하면서 국제연방 해체한다. 국제연합을 해체한다고 선포하면 국제연합 깨지는 거야. 무슨 유엔에다 돈 제일 많이 내는 것도 미국이고 유엔 본부도 미국에 있고 미국에 있잖아. 국제연합이 이제 해체야. 그러니까 국제연합에 와 있는 놈들 다 나가. 자기 나라로 다 가. 그리고 국제연합에다 주고 돈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국제연합 해산되는 거지.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부터 새로 국제연합이라는 나라를 국제연합이라는 기구를 새로 만들 거야 하면 새로 만들 그때부터 새로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유엔을 탈퇴하고 미국이 유엔을 탈퇴하고 유엔을 깨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유엔을 써먹을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유엔군 사령부라고. 유엔의 일부를 만든 유엔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를利用해서 북한 정권을 없애버린다고. 북한을 점령한다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정리가 끝나면 그다음에 유엔을 탈퇴하고 유엔 깨버리니까 국제연방을 따로 만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지금 머물러 가고 있습니다. 조용해라. 그리고 사실 북한 문제는 미국이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는 아주 밑에 있었어요. 뭐 옛날 냉전 시대는 뭐 독일, 서독,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그냥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냉전 시절에 그냥 한 20위권에 있었어요. 20위권. 그러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12위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관심이 있어 북한이라는 나라가 10위권에 올라간 거예요. 핵무기 가지는 바람에. 근데 핵무기를 가졌지만은 놔뒀는데 이제는 악의 축부가 다 없어졌잖아. 뭐 이란이고 이라크고 시리아고 베네수엘라고 쿠바고 다 없어졌고 북한 하나 남았다. 그렇다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아.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전쟁 직접 하지 않는다고. 그거 똘마니를 시켜서 전쟁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손볼 수 있는 마지막 불량 국가 악당이 나라는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갔어요. 그거 했잖아. 시진핑한테 과제를 줬잖아. 네가 북한을 정리할래? 네가 못하면 중국이 할래? 중국이 못하면 미국이 할 거니까 빠져있어라. 넌 빠져있어라. 과제를 주고 왔잖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그 거대한 소련도 아기 제국이라고 저주했는데 아기 제국 망해버렸고, 그 다음 뭐 소소한 나라들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수단, 쿠바 다 망했고, 베네수엘라 다 망했고, 이제 북한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요만한 코딱지만한 손톱만한 나라 북한을 가만 놔두면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데 미국이 위신이 뭐가 돼? 야, 저 미국이라는 거 완전 완전히 그냥 종이호랑이네. 그 북한 하나도 지지 못하니 이런 말을 듣는다고.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미국이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언젠가는 이렇게 지금 뭐 안보에서 북한에 대한 결의안 계속 나오고 북핵 반대 결의안이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유엔부 상임부가 있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는데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북한 문제 언제까지 그냥 계속 끌고 갈 건가? 근데 미국이 미국이 국가 이익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국가 이익에 맞춰서 가는데 이제는 동북아시아, 즉 다시 말해서 북한 문제를 이제는 미국이 이제 정리해야 되겠네. 북한 정리해야 되겠다고 지금 판단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첫째로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는 북한을 없애버려야 돼.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없애버려야 돼. 곧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는데 거기 북한이라는 그런 그 공산 정권의 알박기를 박히해서가 안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유라시아 철도를 개통시켜서 부산에서부터 런던까지 열차를 통과시키는데 거기 지금 북한에서 막혀 있어. 미국이 주도해서 유라시아 철도를 운영할 거라고 앞으로. 미국은 유라시아에 발을 붙이지 않고 미국 본토는 저쪽에 있지만은 미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미국이 그런 하락을 승인하지 않으면 못해. 유라시아 철도도 거의 뭐 개뿔 같은 것들. 근데 지금 유라시아 철도를 미국이 직접 앞으로 경영에 참가할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철도를 개척 운영하기 위해서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최대 적이 지금 중국인데, 중국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마지막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필요한 게 북한 정권 제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암호화폐를 지금 엄청나게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오일 모인이라 해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달러를 퍼뜨렸잖아요. 근데 석유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야. 베네수엘라에 석유 매장량 1위라죠. 뻥이야. 미국이 매장량 제일 많아. 공개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매장량도 제일 많고 생산량도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석유를 가지고 달러를 파는 거 하면서 뭐 그렇게 그 매력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만들어낸 거예요. 암호화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암호화폐는 달러로서 거래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비트코인을 만드는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는 달러로 쓰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또다시 과거에 석유를 쓰는 모든 나라가 달러에 종속되게 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종속되게 만든 거예요. 거기 이거 무서운 내용이 있어요. 이거 암호화폐 지금 이거 암호화폐 하는 거, 응? 암호화폐 그리고 그다음 CBDC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암호화폐 유통의 패권을 미국이 지금 장악하기 위해서도 북한을 없애버려요. 암호화폐 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북한이잖아요. 암호화폐를 제일 많이 탈취하는 도둑질하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전 세계 금융시장 암호화폐를 딱 덮어씌우고 그리고 미국이 통제하려고 했는데 그 암호화폐를 지금 계속 훔쳤으는 게 누구예요?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북한 죽여야 돼.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북한이 암호화폐를 해서 돈을 훔쳐가잖아요. 돈을 훔쳐가는 그거 다 지금 JP모건, 그 다음 무슨 뉴욕 중앙은행 이런 데를 통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국제 전산망을 지금 미국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북한의 돈을 암호화폐를 훔쳐가지고 그걸 달러를 만들어서 좀 돈을 가져가는데 그걸 흐름을 다 보고 있다고. 미국이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차단할 수도 있어. 근데 북한 정권을 미국이 생각할 때 이 북한 정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지금 북한 정권에 돈이 들어갈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조금씩 돈이 들어가서 북한의 목숨을 유지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기 전에 시한부 환자가 이 코에다 산소호흡기 내고 그 산소호흡기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지금 산소호흡기가 지금 이 암호화폐라고. 북한의 마지막 산소호흡기가. 그러니까 그거가 때문에 북한이 바로 망하면 미국이 당장 북한이 망하면 안 되니까 지금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JP모건이나 무슨 뉴욕 중앙은행, 뉴욕은행이나 이런 은행을 통해서 지금 돈이 지금 암호화폐 돈 세탁을 북한이 돈 세탁을 해서 가져가는데 보고 가만 놔둔다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됐다. 이제 준비 다 됐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 이제 미국이 북한을 손댈 때 그때 이제 그 암호화폐 통로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지. 차단과 동시에 네가 과거에 얼마큼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암호화폐를 했다는 거 아주 몇 달러, 몇 센트까지 다 계산해서 딱 공개에 때려버리는 거지. 그리고 너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악당이다.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거야, 북한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 엄청 많지. 근데, 웃기는 건 암호화폐 북한이 도둑질한 암호화폐를 달러를 바꿔서 돈 세탁해서 갖다가 쓰는 그 비용을, 그 통로를 지금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은. 미국은 키워서 잡아먹습니다. 키워서. 이 동네에서도 마약, 조그만 피라미들이, 쫄따구들이 마약 팔잖아요. 하나도 10년, 20년 하나도 못 감찰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지면 가서 땅 치는 거예요. 잡아 족치는 거예요. 세금 탈수하는, 미국 국세청에서 세금 탈수하는 놈들, 탈세하는 놈들 가만 놔둬요. 그때까지 한 5년, 10년 지나서 막 몇십만 불을 세금 떼먹었을 때 그때 가서 딱 잡아가지고 너 10년 전부터 1년에 얼마씩 돈 떼먹었어. 딱 자리를 내고 잡아간다고. 키워서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중국도 미국도 중국이라는 돼지를 키웠다고 지금. 이제 중국이라는 돼지가 살이 쪘는데 살 쪄서니까 잡아먹을 때가 됐지. 근데 살만 찐 게 아니라 이 돼지가 사나워서 주인을 물려고 해. 중국이 이만큼 자세하게 된 게 누구도 무역 규모가 세계 2위까지 올라간 게 누구도 미국도가 아니야. 그리고 미국이 WTO에 가입시켜주고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이만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주인 역할을 하는데 주인을 물려고 해. 이 돼지 새끼가. 그냥 살만 째서도 잡아먹는 데다 거기다 주인까지 물려고 하니까 이 주인이 열받아서 이놈 빨리 잡아먹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죽이는 건데 그건 미국은 키워 잡아먹는다고. 키워서 잡아먹는다고.
역시 미국이 북한 그동안 가만 놔뒀지. 핵무기도 만들고 가만 놔뒀지. 계속 규탄을 하면서 가만 놔뒀어. 북한의 핵무기 어떻게 만들어? 한국이 돈 지원하고 일본에서 부품 계속 통일을 통해서 계속 부품 지원하고 응? 중국과 러시아에서 계속 그 부품 지원해줬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그거 다 미국이 알고 있으면 가만 놔둔 거예요. 키워서 이제 잡아먹을 때가 된 거야. 잡아먹을 만한 때가 된 거야. 근데 잡는데 계기가 있어야 돼. 계기. 우리가 돼지 잡을 때 아무데나 잡아요? 귀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집에 잔치가 있거나 무슨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일일 때 잡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북한은 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 돼지를 잡는 때가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생각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유엔을 탈퇴하고 유엔을 깨버리고 새로운 국제연방을 앞으로 만들던데 그 유엔을 탈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써먹는 게 뭐예요? 유엔군 사령부를 써먹어야지. 성교 50년에 만든 유엔군 사령부를 마지막에 써먹고 그 유엔군 사령부 이름으로 미국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국적군을 데리고 여러 나라 군대를 데리고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분이 참 좋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북한 점령하고 북한 정리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유엔 깨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엔을 탈퇴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유엔을 써먹기 위해서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계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여기에 뭐 세부적인 내용 많아요. 그 사자성어에 육참골단이라고 했죠. 육참골단. 뼈를 그러니까 살을 짓이겨서 그러니까 살을 짓이겨 버리고 살을 짓이기는 한이 있더라도 뼈를 잘라낸다. 그러니까 저기 공격하면 내 살을 떼어주고 내 살이 지컬지고 짓이겨지더라도 참다가 마지막에 저기 뼈를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육참골단인데 이거 참 육참골단 이거 참 이 뜻을 표리하면 좀 맞잖아. 제대로 말하면 육수골단 골득이라고 그래야지. 육수골득. 그러니까 살을 주고 뼈를 얻는다. 그러니까 줄 숫자에다가 얻을 득자를 써서 육수골득이라고 해야지. 응?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이게 뭐야? 자자. 이게 그 자해공간에 나갔던 자해공간. 막 칼만 내 몸 찌르고 말이야. 그러면 탁 찌른다는 말이야. 저놈이 날 찔렀어 하고 그다음 저놈 잡아 죽이는 것처럼. 이게 자해공간이잖아요. 미국은 이거 자해공간을 잘한다고. 육수골득, 그러니까 육참골단을 잘한다고. 쓱 자기 좀 손해 보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살을 좀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참다가 갑자기 공격해가지고 저기 뼈를 뜯어낸다고. 미국이 그런 짓 한다. 그래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건 다음 방송에서 내가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하나 주제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시진핑한다고 숙제를 준 거지. 숙제를 준 거예요. 북한 어떻게 할게요? 어이 시황제 각하 북한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과제를 주고 온 거야 지금. 지금 아마 시진핑이 아마 속이 지금 똥이 아마 똥줄 새까맣게 탔을 겁니다. 예, 요 미중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다음번 방송에서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따로 하겠고 오늘 이렇게 결국은 북한을 정권 교체하고 북한이 친미국가 들어서야 된다. 예, 이건 맞아. 근데 이게 언제인가 하는 그 언제라는 시점이 머지않았다.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결국 뭐야? 평양 정권의 붕괴, 교체 시점이 멀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북한 인민에게 위대한 자유의 선물이 도착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게 오늘 방송의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자유의 신상 패러디 했지만 내 자유의 신상 어디 갔나? 내 거. 저기 있네. 저 큰. 자, 자유의 신상.
보여드리면서 그 다음에 자유인상 그리고 자유의 코랄 자유의 음료수 코카콜라 한 잔 마시면서 한 모금 마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주 고무되어 있어요. 아주 고무. 그러니까 격동되어 있어요. 미국 한국말로 하면 격동이라 그러지. 북한에서 고무적이라 그러는데 아주 내가 고무적이다 이러는데 고무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격동되었다 그러지. 흥분되었어. 왜냐? 고향에 돌아갈 날, 북한에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혈육들을 만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격동되지 않을 수가 없지. 고무되지 않을 수가 없지. 감사합니다.